네, 그러면은 우리 저희가 어제 방송을 한참 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에게 간절하게 전화를 하신 분이 있었으니 이 사건을 제보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미디어스 기자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어떤 기사를 하나 보내줄 테니 그 기사를 보고 논평을 좀 해달라라고 하셨는데요.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지금 이 시기에 이런 기사가 나올 수가 있지? 이건 정말 이게 정말 이게 뭐 조작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뉴시스에서 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막 드는 그런 기사였어요. 네, 저는 그렇게 막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의 이제 가짜 뉴스들이 그렇게 매체를 막 속인다거나 뭐 매체를 속이진 않지만 막 이제 공신력 있는 매체인 척하는 그런 경향 있잖아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사실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뉴시스 관련 보도에 대해서 오늘은 짚어볼 텐데요. 그래서 동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동준 씨가 들어왔지만 우리 오늘 이 보고서의 초안은 우리 조선이 인턴이 썼어요. 요즘 우리의 떠오르는 두 명의 인턴이 있죠. 물론 다 떠오르고 있지만 이 자주 떠오르는 이유는 뭐냐? 신문 방송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종편을 하시면 이게 종편 보고서 자주 안 나오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개 나오고 이 신문 방송이 좀 더 많이 나옵니다. 단건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시영 인턴, 신문을 하는 공시영 인턴과 방송을 하는 조선이 인턴이 자주 올라와서 저희 미디어 탈곡기 댓글에도 가끔 가다가 두 분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조선이 인턴이 초안을 작성하신 이 보고서 어제 제가 지금 노는 사람은 누구 이렇게 쳤다가 보니 조선이 인턴이 아직 일을 안 시작했어. 제가 그런 거 진짜 눈치 빠르거든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내용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딱 드렸더니 정말 제 마음에 쏙 들게 보고서를 써주셨습니다. 민한년 뉴스통신 모니터.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특집.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네, 오늘은 김광석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라는 노래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이 노래 가사가 황당한 상황들을 상상하는 가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들. 뭐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뭐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돛담배. 이게 다 가사거든요. 굉장히 황당한 내용이잖아요. 상상도 안 되는. 그리고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상상도 안 되는 내용인데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상상도 안 되는 내용을 뉴시스가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게 되게 화제가 엄청 크게 됐어요. 네, 엄청 크게 됐습니다. 일단 이 윤조 씨가 직접 이 뉴시스 보도를 언급하기도 했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침에 뉴시스 기사를 봤습니다. 뉴시스 기자님 오신 분 계신가요? 안 오셨나요? 정정보도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사실만 봐주시고 부디 기자로서의 성향감을 지켜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윤조 씨가 그렇게 얘기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보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일단 보도가 기자 수첩 보도였습니다. 기자의 기명 칼럼이었던 거죠. 네. 보도 제목이 증인 윤지호와 장자연 사건. 이렇게 해서 4월 8일에 나온 최지훈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내용도 삭제가 됐고 해서 전문을 한번 동준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내용 길죠, 근데? 굉장히 깁니다. 네. 한번 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기자 수첩 증인 윤지호와 장자연 사건. TV 뉴스와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눈물을 흘린다. 자신은 장자연 사건과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라며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호소한다. 에세이집 13번째 증언을 출간하고 유튜브를 개설하고 SNS 라이브 방송도 한다. 그녀는 윤지호다. 권모 씨는 TV에서 울고 있는 그녀를 보고 의구심이 들었다. 권 씨는 2008년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에서 장자연과 윤지호의 매니지먼트를 한 인물이다. 이후 매니저 유모 씨가 설립한 호야 스포테인먼트에서 근무했다. 최근 권 씨는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해 장자연 사건 관련 조사도 받았다. 지호는 옛날부터 유명해지고 싶어한 친구다.
3년 전 내게 연락이 와 한국에서 연예계일을 다시 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느냐고 하더라. 실제로 지호는 자연이와 친하지 않았다. 당시 지호가 싸이월드에 자연이와 찍은 사진 한 장 올린 적이 없다. 10년이 지났는데 자신은 처음 겪은 일이라서 다 기억난다고 하지 않느냐. 나도 당시 그 일을 처음 겪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마치 장자연 리스트 문건을 다 봤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된다. 지호가 최근 과거사 조사위원회에 2008년 1월 9일 내가 자연이와 자신을 B 가라오케에 데려다줬다고 진술했다더라. 나는 2008년 2월 더 컨텐츠에 입사했다. 같이 술집에 가거나 데려다준 적은 한 번도 없다. 백모 씨도 마찬가지다. 2011년 6월 21일 수원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에서 백 씨는 더 컨텐츠에서 2007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장자연 담당 매니저였다고 밝혔다. 요즘 윤지호를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갑자기 관심받고 싶어서 저러나? 누가 시켰나다. 지호는 자연이와 그렇게까지 친분이 있지 않았다. 따로 연락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따로 만났다고 들은 적도 없다. 지금 지호는 다 두루뭉술이 말하지 않느냐. 회사에서도 장자연 사망 이전에 나갔고 알고 있는 사실이 전혀 없다. 접대 자리를 강요한 적은 절대 없다. 오히려 지호는 술자리에 안 불러주며 섭섭해했다. 나 어제 누구 만나서 뭐 했어? 라며 유명한 사람들과 친분을 과시했다. 지금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된다. 윤지호는 그러나 권 씨는 방송국 FD 출신으로 현재도 소속사에서 배우를 관리하고 있다. 처음 JTBC와 인터뷰 당시 내가 언론에 이용당하는 것 같다며 그만하라고 타일렀다. 내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충고했다며 권 씨는 고모 대표와 생일 파티가 있던 날도 저와 장자연 로드 매니저로 파티와 가라오케에 데려다주고 나왔다. 언니와 찍은 사진은 당연히 게시할 수 없었고 모든 사진첩도 닫았다가 이번에 오픈했고 현재 미니홈피에도 언니와 찍은 사진들은 비공개라고 반박했다. 백 씨는 고모 씨 전담 매니저이고 가끔 언니와 내 로드 매니저를 해준 사람이다. 나와 언니 통화 문자 기록을 검 경찰 측 모두 가지고 있다. 반대로 친하지도 않은 저 사람에게 나는 가타부타 이야기를 늘어놓은 적 없고 난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다. 여자는 언니와 저뿐이었고 언니는 고인이 됐다. 가해자와 가해자 측근들은 입을 맞추었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고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거짓으로 판명됐다. 장자연은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참석과 성접대를 강요받고 욕설, 구타를 당했다고 남긴 글은 유서처럼 수용됐다. 고인이 남긴 리스트에는 재벌그룹 총수, 방송사 프로듀서, 언론사 경영진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자연 사건은 지난해 2월 국민청원으로 인해 다시 주목받았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조사 중이다. 윤지호는 2008년 8월 5일 소속사 더 컨텐츠 대표인 김모 씨의 생일 파티에 고인과 함께 불려가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고 장자연 리스트가 담긴 문건이 유가족에게 건네지는 현장에 호야 대표인 유모 씨와 함께 있었다고 한다. 장자연 사망 이후 13차례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최근 3차례 더 소환됐다. 2009년 장자연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이데일리에 이렇게 말했다. 당시 검찰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윤지호의 진술에서 신빙성을 얻기 위해 상당한 고민을 하며 수사에 집중했지만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윤지호는 2008년 8월 강제추행 장면에 대해 매우 상세히 진술하면서도 정작 강제추행한 사람의 인상착의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당시 참석한 남자가 3명에서 4명에 불과하고 상당 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 있었음에도 강제추행한 사람의 인상착의를 잘못 기억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었다. 반면 윤지호는 인물이 번복된 단 한 차례와 최면 수사 때 구두 색깔 운운한 분으로 기억한다며 처음 사진을 쭉 보여줬을 때 피고인 사진이 없어 지목하지 못했다. 언론 종사자로 기억해 명함 토대로 경찰에서 특정 인물을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분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던 도중 참고인으로 현재 피고인이 왔고 내 기억 속 인물은 동일했으나 지목된 인물이 변경된 것이다 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는 장자연 씨가 친필로 남긴 문건에 그날을 이렇게 기억했다며 질문을 던졌다. 금융업체 간부 정신 이상자. 회사 직원과 동생이 빤히 바라보고 함께하는 접대 자리에서 나에게 얼마나
뭐 같은 XX 짓을 했는지 정말 생각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 여기서 빤히 바라보던 동생이라는 게 윤지호 씨를 말하는 거죠? 윤지호의 답은 그렇지 않을까? 였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이 질문은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전 남편 전준주 씨가 조작한 장자연의 가짜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윤지호는 장자연과 더 컨텐츠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가장 친하게 지낸 동료 배우로 알려졌다. 윤지호가 더 컨텐츠 소속으로 활동한 기간은 1년 남짓이다. 2007년 12월 27일 계약, 이듬해 10월 22일 해지했다. 위약금 없이 전속계약금 300만원과 학원비 300만원을 포함 600만원에 합의했다. 장자연의 계약기간은 2007년 10월 6일부터 2010년 10월 6일까지다. 윤지호는 여성가족부에 이어 경찰이 지원한 숙소에서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 중이다. 민간 경호원 2명도 고용했다. 한 달에 경호비용이 2천만원이 넘는다며 후원 계좌를 오픈했다.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지 않자 스토리 펀딩을 신청했다. 비영리 단체 지상의 빛 설립 절차도 밟고 있다. 윤지호는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면서도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으로 일상을 공개 중이다. 생존 신고의 일환이라는 설명도 덧붙인다. 지난달 30일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올렸다. 경찰이 지급한 위치 추적 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워치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기계음이 계속 들리고 환풍구 끈이 끊어져 있고 전날 출입문에 잠금 장치가 고장나 수리했다. 며칠 전에는 이상한 가스 냄새도 났고. 경찰이 늑장 대응한 것은 큰 잘못이다. 하지만 9시간 넘게 담당 경찰관의 연락을 기다릴 시간에 112 신고를 할 생각은 하지 못한 것인가. 이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얻었다. 경찰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릴 수밖에 없다. 윤지호는 직접적인 가해가 없어 112에는 신고하지 않았고 경찰이 얼마나 늦게 대응하는지 기다리고 그 기록을 많은 분들과 함께 체크했다고 해명했다. 윤지호는 의인이 됐다. 21살에 내가 느끼기에도 당시 수사는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며 10년 만에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자 국민들은 즉각 그녀의 편이 됐다. 절대 다수 온라인 매체는 그녀가 SNS에 올린 글을 그대로 받아쓴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 건의 기사가 쏟아진다. 윤지호는 팔로워 76만 명이 넘는 SNS 스타가 됐다. 그녀의 말은 곧 진실이자 정의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장자연 문건에 이름이 특이한 국회의원이 있었다. 장자연, 술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의식을 잃었다. 장자연의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부터 가려야 한다. 윤지호가 TV에 출연해 한 말이다. 이들 발언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장자연 사건의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탤런트 이미숙의 매니저 유모 대표는 2009년 2월 28일 고인을 만나 자필 문건을 쓰게 했다. 이미숙은 2009년 장자연 사건 수사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당시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를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미숙이 더 컨텐츠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장자연 리스트를 이용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나 더, 장자연 사건에는 국정원이 개입됐다. 권 씨 등은 법원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서 장 씨가 숨진 후 국정원 직원이 유 씨를 도와줬다고 증언했다. 국정원 직원이 탤런트 송선미 남편의 소개로 유 씨를 만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송선미 남편의 매형인 전모 변호사는 2008년 대통령실 민정 2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했다. 올해는 장자연 10주기다. 윤지호는 장자연 사건과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가 아니다. 네, 끝입니다. 아, 이게 너무 기네요, 진짜. 엄청 깁니다. 근데 네. 이게 지금 반박이 포함된 1차 수정본이에요. 그래서 좀 더 길어진 겁니다. 기자 칼럼인데 마치 취재 기사처럼 자기가 들은 이야기들을 막 쓴 거예요. 일단 이것부터가 이상한데 일단 이 기사가 한번 나가고 나서 굉장히 큰 공격을 받고 윤지호 씨가 정정보도를 하라고 하니까 수정을 한번 했습니다. 기획사 직원 뭐 검사 발언 사이에 윤지호 씨 반박을 추가를 했어요. 근데 추가를 하고 나서도 엄청 비판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후에는 오후에 이 기사를 아예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삭제한 거만 봤거든요. 네. 그 전에 원본 보고 진짜 웃기는 거죠. 네. 근데 왜 이거를 김영 칼럼을 냈나? 되게 여러 사람들이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이건 칼럼이 아니거든요. 그냥 스트레이트 기사처럼 썼어요. 그런데 물론 스트레이트 기사로 치고는 너무나 부실하지. 왜냐면은 막 다 근거도 없고 그죠.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갖다 붙인 것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기자 수첩이면 자신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자기가 취재를 한 그렇죠. 뒷얘기들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자기의 어떤 저기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걸 기자 수첩을 했나 계속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칼럼에 대해서는 팩트가 조금 틀려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보는 게 있어요. 자기 의견이니까. 네, 주장이다, 주장. 네, 네, 주장이니까 이 사람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약간 빠져나갈 그 생각을 구멍을. 가지고 예, 이거를 기사로 내기엔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냥 그렇죠. 기자 수첩으로 그랬을 처리한 수도 것 있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찌됐든 기자 수첩이든 기사든 이상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윤지호 씨가 아유 정말 부지런해요. 아침에 이게 보면은 기사가 아침 6시에 올라온 기사거든요. 근데 윤지호 씨가 이날 한 11시쯤에 국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 기사 그러니까 정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정정 보도 해주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실 우리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윤지호 씨만 네. 이거를 정확하게 빨리 캐치하고 이제 대응을 한 거죠. 보통 이런 게 막 하루 이틀 후에나 막 인지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참 빠르게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보도를 꼼꼼하게 지워지기 전에 다 캡처를 해놓고 꼼꼼하게 우리 또 엄청 흥분했잖아. 엄청 빠르게 이게 지워질까봐 그죠? 근데 우리 생각보다 너무 오래 있었어요. 내가 이걸 처음에 보고 우리가 어제 짜장면을 어제 같이 먹었는데 보면서 막 이거 저장해야 돼 저장. 이거 막 금방 날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이런 보도를 올려놨어 그러면서 막 먹고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네. 막 먹으면서 저장을 했는데 오후까지 오후 한참 될 때까지 한 5시 정도까지는 이게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예, 살아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보도가 삭제까지 됐으니 사실은 어제 저녁에 보고서를 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유, 삭제도 했는데 아무것도 말하지 말까? 이걸 말함으로써 결국은 또다시 이 나쁜 보도를 우리가 확대 재생산하게 네. 되는 것 아닐까?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네. 진짜 어제 밤에 오늘 이 방송도 할까 말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보도가 너무 많이 됐고요. 화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얘네가 얼마나 황당한 주장을 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까면 비판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겠네요. 네, 그냥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뉴시스가 이런 일탈 행위를 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뉴시스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장자연 사건에 있어서 뭔가 장자연 씨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는 지금 이것도 윤지호 씨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이상한 보도들을 불쑥불쑥 한다는 거죠. 작년에 장자연 어머니의 재적 등본을 확인한 결과 장자연이 술접대를 한 날로 알려진 2008년 10월 28일은 장자연 어머니의 기일이 아니다. 그날 장자연은 차 안에서 울다가 술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 사안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안이에요. 어머니 기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제로 그런 술접대를 했다라고 그래서 차에서 울었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장자연 진술이 거짓인 것처럼 지금 제가 말한 게 재적 등본을 확인해 보니 그날이 아니더라. 어머니 기일이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뉴시스가 이렇게 보도한 이유는 바로 그 직전에 MBC PD수첩에서 이 관련된 내용을 보도했기 때문이에요. MBC PD수첩에서 딱 요 내용, 그러니까 장자연 씨가 그러니까 차에서 울다가 술집에 들어갔다. 그날이 어머니 기일이었다. 이런 내용이 다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MBC PD수첩이 거짓 방송을 한 것처럼 뉴시스가 보도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MBC PD수첩이 정정 보도를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아, 뉴시스가? 네, 뉴시스가 정정 보도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뉴시스 보도와 관련해서 과거 조사단이 조사한 결과 장자연 어머니의 재적 등본과 다르게 장자연 어머니의 재산날은 음력 9월 30일이 맞다는 것을 확인드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뉴시스가 오버였다는 것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뉴시스가 지난 1월 11일에 PD수첩 장자연편 프로그램 관련 정정보도문이라고 해서 게재를 했고요. 그런데 뉴시스가 이렇게 한번 크게 오보를 해서 정정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도가 또 나온 거잖아요.
그럼 요번 판에 우리가 조용히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하겠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엔 진짜 세게 맞아야 된다. 지난번 장자연 편 때는 우리가 요거를 이제 간과하고 뭐 둘이 싸우다가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그냥 지나갔지만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말자. 나오는 날 바로 내자 해서 어제 제가 퇴근한 동준 씨를 쫄라서 이걸 막 집에 가서라도 발표해달라라고 할 정도로 나름 우리가 좀 기민하게 대응을 하자. 그리고 강하게 뉴시스한테 앞으로 이런 보도가 또 나오면 정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면 안 돼라는 메시지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최지윤 기자의 이 기자 칼럼, 기자 이름이 누구냐라고 자꾸 이제 그 댓글에 보면 그런 걸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지윤 기자라는 분입니다. 문화스포츠부의 기자고요. 이 최지은 기자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건 것 같아요. 윤지호 씨가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보여요. 네. 딱 봐도. 왜냐하면 이 최지은 기자가 인용한 발언들이 뭐냐면 실제로 지호는 자연이와 친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을 인용을 해요. 그러고 나서 뭐 윤지호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 중이다. 윤지호는 팔로워 76만 명이 넘는 SNS 스타가 됐다. 이런 식의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실제로 윤지호는 장자연하고 친하지 않았는데 장자연을 이용해서 인기를 끌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돈벌이 한다. 그죠. 이런 식의 지금 의심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되게 황당한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 최지은 기자가 뉴시스 문화스포츠부 소속인데 장자연 사건을 지속적으로 좀 취재해왔던 걸로 보이긴 해요. 근데 일단 이 기자 칼럼에서는 더 컨텐츠 엔터테인먼트의 장자연 씨와 윤지호 씨를 매니지먼트 했던 권모 씨 같은 회사 관계자 직원만 인용하거든요. 근데 이 관계자들의 증언들 이것도 굉장히 황당합니다. 네. 지호는 옛날부터 유명해지고 싶어한 친구다. 3년 전 내게 연락이 와 한국에서 연예계 일을 다시 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느냐고 하더라. 실제로 지호는 자연이와 친하지 않았다. 당시 지호가 싸이월드에 자연이와 찍은 사진을 한 장 올린 적이 없다. 지호는 자연이와 그렇게까지 친분이 있지 않았다. 오히려 지호는 술자리에 안 불러주면 섭섭해했다. 나 어제 누구 만나서 뭐 했어? 라며 유명한 사람들과 친분을 과시했다. 지금 하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된다. 딱 저는 처음에 어제 이 기사를 딱 봤을 때 홍가혜 씨랑 똑같다. 그러니까 홍가혜 씨가 약간 관심을 받는 걸 너무나 좋아하고 허언증이다. 그렇죠. 딱 그거랑 그러네. 똑같아. 기사 그렇네.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을 하나씩 다 뜯어보면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장자연 사건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윤지호 씨에 대한 얘기잖아요. 윤지호 씨의 성격이나 뭐 인간관계나 이런 거에 대한 추측성 발언들이에요. 내가 봤을 때 윤지호는 이런 애던데 그냥 이런 얘기 한 거라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뉴시스가 그대로 보도해 낸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그냥 윤지호 씨에 대한 지금 흠집 내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윤지호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 그리고 당연히 연예인 하려고 거기 소속사 들어간 사람이 유명해지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 그럼 집에 가만히 아니 난 치과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는 사람이 누가 연예인이 그쵸. 되려고 해?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싸이월드 이거는 본인이 이제 설명을 했어요. 싸이월드에 사진 한 장 올린 적 없다. 그럼 꼭 사진 올려야지 우리가 친한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정일 PD랑 아무리 친해도 싸이월드고 페이스북이고 우리 둘이 찍은 사진 올려본 적이 없네. 맞네. 관계도 아니시잖아요, 두 분이 페이스북에서. 아니 근데 저도 어. 친한 친구는 그 SNS 사진이 잘 없어요. 생각해 보면. 그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윤지호 씨가 이 기자 칼럼 내용을 다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윤지호 씨 SNS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윤지호 씨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권모 씨는 방송국 FD 출신으로 현재도 소속사에서 배우를 관리하고 있으며 처음 JTBC와 인터뷰 당시 제가 언론에 이용당하는 것 같다며 그만하라고 타일렀습니다. 권모 씨는 고모 대표와 생일 파티가 있었던 날도 저와 장자연 로드 매니저로 파티와 가라오케에 데려다주고 나왔습니다. 언니와 찍은 사진은 당연히 게시할 수 없었고 모든 사진첩도 닫았다가 이번에 오픈했고 현재 미니홈피에도 언니와 찍은 사진들은 비공개입니다. 백모 매니저는 가끔 언니와 제 로드 매니저를 해준 사람입니다. 저와 언니와 통화 문자 기록을 경찰과 검찰 측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친하지도 않은 저 사람에게는 저는 가타부타 이야기를 늘어놓은 적 없고 저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아니 근데 이런 거를 반박하는 게 너무 슬프다. 그럼요. 그죠. 자기 성격을 자기가 지금 반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친했다라는 거 지금 반박해야 된다는 거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네. 아니 그리고 친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이야 방구야 뭐야 아휴 짜증나요. 정말. 이런 식의 보도를 뉴시스가 내보낸 겁니다. 진짜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요. 여기 내용에 나는 오히려 이 고모, 백모 이런 사람들은 좀 그렇다 치고
검사가 한 말을 여기서 또 보도를 하거든요. 근데 어제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거는 사람들이 솔깃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검사. 네, 네. 뭐냐면은 그 윤지호 씨를 조사했던 당시에 조사했던 검사 2009년 당시 그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한 말을 보도를 했어요. 근데 요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 발언의 전체 내용은 이데일리 기사에 있는데요. 이데일리가 또 이걸 단독이랍시고 냈습니다. 보도 제목이 고 장자연 사건 검사 윤지호 진술 저도 기대 컸지만 이런 3월 18일 박현택 기자의 보도였어요. 네. 그래서 이 보도에서 나왔던 내용을 칼럼에서 뭘 인용을 했냐면 이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윤지호의 진술에서 신빙성을 얻기 위해 상당한 고민을 하며 수사에 집중했지만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윤지호는 2008년 8월 강제추행 장면에 대해 매우 상세히 진술하면서도 정작 강제추행한 사람의 인상착의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당시 참석한 남자가 3명에서 4명에 불과하고 상당 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 있었음에도 강제추행한 사람의 인상착의를 잘못 기억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 보도 내용만 보면 그래?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거 보면 약간 수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앞뒤 전후 관계가 빠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가 지금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윤지호 씨가 또 SNS에서 다 반박을 했습니다. 이 기사가 왜 잘못됐는지, 이 검사의 증언이 왜 잘못됐는지를 반박을 했는데 그 반박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윤지호 씨의 문제 제기가 이거였어요. 인물 지목을 내가 했느냐. 그게 아니다. 처음 사진들을 쭉 보여줬을 때 현재 피고인 사진이 없어서 지목하지 못했다. 언론 종사자로 기억해서 명함 토대로 경찰에서 지목해준 인물이라서 특정 인물을 지목해줬기 때문에 그분으로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었다. 근데 참고인으로 현재 피고인이 들어왔다. 그래서 저분이 드디어 왔다라고 해서 제 기억 속의 인물은 동일했으나 지목된 인물을 변경한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검찰과 경찰이 지목해준 인물이 내가 봤던 인물이 아닌데 내가 봤던 인물이 아닌데 하면서 진술을 계속 한 거예요. 윤지호 씨는. 근데 검찰이 참고인으로 지금 현재 피고인을 딱 부른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에요 해서 진술을 바꾼 거라고요. 그런데 이 전후 관계가 하나도 없이 목격자라는 윤지호 씨가 진술이 바뀌었다. 성추행 사실은 굉장하게 자세히 얘기하면서 이 피고인은 피해자는 정확하게 집질 못하더라. 이래서 신빙성이 없었다라고 이 검사가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앞뒤 관계를 다 빼먹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리고 윤지호 씨가 그 대검 당시에 검사에게 사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과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도 지금 이 보도에서는 당연히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요, 장 씨가 그 남긴 글을 중요하고 핵심인 부분을 왜 안 봤냐라고 윤 씨가 이제 물었고 조사단 관계자가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과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당연히 언급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검사가 정말 선의를 가지고 신빙성을 얻기 위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했는데도 이 사람의 진술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진술이었다라고 하는 말만 이 보도에서 뉴시스 보도에서 들어있는 거예요. 싹 넣은 거네. 요것만 든 거야. 그러니까 야 진짜 검찰이 하려고 했는데 윤지호 씨가 너무 횡설수설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안 한 것뿐이구나라고 느껴지게 이 보도를 했다는. 그래서 유일하게 좀 다들 카더라인데 그나마 검사, 물론 검사 이름은 안 들어있지만 그래도 검사의 그런 얘기들을 넣었는데 이것마저도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아주 일면만을 가져다가 이렇게 넣어버리는 이런 보도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보도에서 가장 나쁜 거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윤지호 씨가 재미를 보고 있다라고 부각해서 윤지호 씨를 모렴치한 사람, 또는 이 와중에 진짜 장자연 씨의 죽음을 가지고 자기 입심양명의 어떤 도구로 쓰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이런 보도였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네, 그 부분을 다이렉트로 이 기사에 적혀있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윤지호는 여성가족부에 이어 경찰이 지원한 숙소에서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생활 중이다. 민간 경호원 2명도 고용했다. 한 달에 경호 비용이 2천만 원이 넘는다며 후원 계좌를 오픈했다. 윤지호는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면서도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으로 일상을 공개 중이다. 윤지호는 팔로워 76만 명이 넘는 SNS 스타가 됐다. 그녀의 말은 곧 진실이자 정의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장자연 문건에 이름이 특이한 국회의원이 있었다. 장자연, 술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의식을 잃었다. 장자연의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부터 가려야 한다. 윤지호가 TV에 출연해 한 말이다.
이들 발언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이렇게 기사에 썼어요. 앞에서 이런 식으로 쭉 윤지호 씨가 의심스럽다. 이상하다. 윤지호 씨의 해놓고, 과거 증언도 신빙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더니 윤지호 씨가 이걸 이용해서 스타가 지금 됐어. SNS 스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장자연 씨에 대한 주장들 이거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본인도 이 윤지호 씨의 이 증언에 대해서 본인도 이게 아니다라고 입증한 게 없어요. 이 기자 칼럼에 보면 본인도 입증할 증거는 없으면서 윤지호 씨는 이렇게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해놓고 이거 굉장히 수상하지 않아요? 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냥. 카더라 모아놓고. 그럼요. 이게 지금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 부분만 딱 봐도 지금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장 나빴던 거는 윤지호 씨는 10년 만에 지금 신상을 공개한 거잖아요. 이 사건이 재조사되고 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10년 만에 본인의 신상을 공개를 하면서 증언자로 나온 건데 이 신상을 공개하기 전부터 신변에 대한 위협이 있었다라고 언론에 말한 적이 있어요. 그거 그리고 뭐 조선일보 기자가 쫓아오고. 그럼요. 그런 거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최근에도 너는 키가 커서 토막살이는 안 되겠다. 밤에 원래 안 나가긴 하지만 밤이 아니라 낮에도 무섭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때 수사관 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키가 몇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173이요 그랬더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170 이상은 납치 기록이 없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예? 납치 기록이 없어요? 이랬더니 토막살인을 하기에도 힘들고 시체를 유기하거나 폐기하기도 힘들고 심지어 아킬레스건을 잘라서 피를 다 뽑아내는 것도 시간이 너무 할애가 되고 본인 자체가 키가 크기 때문에 납치를 하는 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경찰이 진짜 그렇게 한 얘기죠? 네, 저한테. 그래서 진짜.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그랬어요. 그냥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이제 납치 그런 거 나는 괜찮대. 그랬더니 엄마가 누가 그래? 이러면서 엄마가 엄청 화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딸한테 그딴 소리를 하냐고. 어느 누가 10년 만에 진실을 밝히면서 이 사건을 이용해서 인기를 끌려고 본인의 신변을 위협당해 이런 식으로는 안 진짜 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본인의 신변을 위협당해 가면서 누가 인기를 끌려고 이렇게까지 합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백래시의 일종이죠. 그러니까 이 백래시라는 단어를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사회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나타나는 대중적인 반발, 요걸 이제 사회학적 용어로 백래시라고 하는데 주로 기득권과 권력을 가진 이들이 본인의 영향력에 좀 위협을 느낄 때 이런 식의 백래시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일종의 백래시인 게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려고 하니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윤지호 씨가 던지는 실제로 말하는 메시지는 반박하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메신저를 공격해서 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이 사람 자체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흠집내려고 하는 시도인 거죠. 그냥 고소해야 되는데 이건 지워도 소용없다. 지웠다고 용서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분명히 저는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보도가 유튜브 등에서도 계속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뉴시스에서 이런 보도를 했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칼럼 자체가 굉장히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네. 일단 칼럼이라고 봤을 때는 본인 의견이 일단 없고요. 그리고 이걸 사실 기사라고 보자면은 근거 자체도 없어요. 의혹만 늘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작성자는 최지훈 기자인데 또 바이라인은 문화스포츠부 해놓고 이메일로 나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이 이메일은 최지훈 기자의 이메일이 맞는 걸로 보이긴 해요. 맞아요. 네, 그래요? 맞는 걸로 그러네요. 보이긴 한데요. 어쨌거나 이 기사 자체가 너무 많은 게 엉망이고 엉터리잖아요. 이런 기사를 기자 칼럼을 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뉴시스가 이게 어쨌거나 편집부를 거쳐서 나갔을 텐데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사가 나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본인들이 똑바로 윤지호 씨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는 이런 보도에서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이게 지금 보면 전형적인 메시지를 때릴 수 없을 때 메신저를 때려라 이거잖아요. 메신저를 공격하는 보도가 나왔을 때에는 이 기사가 정말 사실인가? 근거가 있는 주장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뉴시스가 의심하는 윤지호 씨를 의심하는 보도를 우리도 의심해야 한다. 뉴시스를 의심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선이 인턴이 쓴 글 중에서 맨 마지막에 제가 요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살려놨는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뉴시스 칼럼은 올해는 장자연 10주기다. 윤지호는 장자연 사건과 리스트의 유일한 목격자가 아니다. 라는 말이 뉴시스 칼럼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선이 인턴이 정리했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맞는 말입니다. 올해는 장자연 10주기입니다.
윤지호 씨는 현재 여러 목격자 중 유일한 증언자입니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언론의 힘이 중요합니다. 라고 정리를 했어요. 자, 뭐 당연히 윤지호 씨 말고 있죠. 목격자들인데 다 이상하니까 지금 다 말하지 이상하거나 말 안 하거나 뭐. 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진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증언해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 뭔가 다 꿍꿍이들이 있는 거고 무슨 이유에서든 네. 좀 쓰려면 진짜 그런 근거를 딱 잡은 다음에 그러니까. 쓰든가 어디서 이렇게 이상한 그런 글을 써가지고 말입니다.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지지하는 그런 감시하는 이런 그 눈길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은 미래, 언론은 추억, 언론은 위로, 언론은 용기, 언론은 자존심, 언론은 현실, 언론은 우주, 언론은 날개, 언론은 무기, 언론은 구원, 언론은 희망. 우리들은 언론의 힘을 알고 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고희도님, 지난 청와대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모든 발표자들이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는 내용만 나와서 엄숙한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첫 만남부터 시민단체들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 다음 또 이런 자리가 청와대에서 부담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어서 물어보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 있었을까요? 이런 얘기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네. 근데 저는 대통령을 만나면요,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도 대통령 이제 청와대 간다고 뭔가 쓰라고 이제 의제를 보내달라고 메일을 받았어요. 네. 근데 사실 내가 이거를 대통령한테 쓴다고 해서 대통령이 다 들어줄 것도 아닌데 막 3가지 소원을 고민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막 소원소리. 정말로 정말 여러 가지 워낙 네. 바빠서 다 볼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 예.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언론과 관련된 거를 막 3개에서 2개로 좁히고 2개에서 하나로 좁히고 이렇게 해서 내 나름대로 냈는데, 그것은 뭐냐? 지금 정부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간담회에 가서 그런 발표하는 사람들이 대통령님 만수무강하십시오, 이 얘기만 하고 오겠어요? 사실 또 시민사회계의 역할이 그런 거죠. 네. 정부가 또 그렇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부족한 부분들을 목소리 짚어주는 게. 내는 거. 네, 그렇죠. 지금 정말 뭐가 정말 시급합니다. 근데 이게 좀 느리게 되고 있으니 이걸 해주세요.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렇게 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그날 그 자리에서 당연히 뭐 너무 강하게 나와서 뭐 이런 얘기는 네네. 없었고요. 그리고 네. 대통령이 이런 말은 했어요. 잘 들었다. 그런데 이걸 다 해줄 수는 그렇죠. 없다. 네, 그렇죠. 그러나 잘 들었으니 이거를 반영해서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웃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 HJ108님, 쓰레기 같아요. 쓰레기 언론들이 날이면 날마다 발광을 하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한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네요. 이건 좀 맞는 말입니다. 속이 상합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제 특히 어제 뭐 안 당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레이니 칠세님 거 읽어주세요. 네, 레이니 실세님 오늘도 방송 잘 들었습니다. 이번 화재 보도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초기 대응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잘 보도한 것 같아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부 관련 기사로 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종편이나 보수 패널들도 나경원, 민경욱, 최문순 등 행동이 너무나도 큰 악행이라 그런지 차마 실드까지는 못 치는 듯 하더군요. 근데 문제는 그럼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꼭 나경원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핑계라던가 여당의 속초 시장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제일 황당한 왜 민주당 원내대표가 더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느냐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이걸 단순 공방으로 끌고 가려는 이 더러운 기계적 중립에 치가 떨립니다.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홍영표 원내대표가 거기서 욕을 했어야 되나요? 뭐 어떻게 더 했어야 돼요? 예. 심지어 재해 현장에 정치인이 가는 거 요즘 눈총 받는 시기인데 그래서 다른 정치인들이나 심지어 대통령도 어느 정도 진정돼서 가는데 황교안 씨가 거기 심지어 화재 진압 중인데 갔는데 가장 먼저 갔다고 칭찬하는 기사가 나오더군요. 근데 웃긴 게 아무리 봐도 그거 이낙연 총리 대응 잘한다고 칭찬 기사 쓰는데 기계적 중립 맞추려고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칭찬거리라고 가져다 쓴 듯 하더군요. 잘한 건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지적하는 게 언론 아닌가요?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다 아는 걸 왜 쉬쉬하며 그거 입 밖으로 내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바보처럼 구는지 도저히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거 진짜 좀 황당하네요. 진짜 이 홍영표 원내대표를 문제 삼는 이건 진짜 황당하네요. 예. 네, 그리고 미령곰탱님이 진짜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아이고, 이거를 다 못 도배를 읽을 거, 해주셨어요? 네. 다 못 읽을 것 같고요. 하루하루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를 쭉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야. 네, 그리고 본인 이제 동네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장모 의원이 국회의원 늘어나도 좋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막아주세요 하는 현수막을 걸었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장재원 의원이 이런 것도 네,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장모 의원이라고만 아. 했습니다. PD님이 장재원 의원이라고 그런가? 했고요. 네. 난 네. 듣기만 하고 그런 얘기네. 네. 네, 네. 그리고 하하하 웃으면님께서 어제 편에 1,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 웃으면님은 오랜만에 오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오랜만에 그죠? 오셨네요. 네, 네. 네, 모두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미디어 탈곡기에 대해서 대부분 굉장히 동의하지만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지진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그 지진 때 저희 민원연 회원분 한 분이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거, 예, 교수님 말씀하신 거, 그거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저도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의 말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안 한 바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그분은 분명한 이제 교수이고 그런 전문가니까. 전문가예요. 네, 뭐 그래서 모르지만. 네, 제가 사실은 그래서 그게 워낙 뒤늦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이미 지진이 끝나고 한참 지나가서 만약에 그걸 초반에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다면 제가 오히려 JTBC랑 얘기를 하고 이런 모니터도 좀 진행해 보고 이런 보도로 인해서 오히려 현장의 그 어떤 빠른 대응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것이다. 언론의 어설픈 보도가 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을 텐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제가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 언론이 정말 중요하구나.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언론 말을 정말 잘 듣는구나. 특히 공무원들은 언론이 한번 건드리면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이제 저희 회원으로 가입을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저도 다음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조금 더 언론이 차분하게 보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적하는 거를 언론은 그냥 툭 말해버리면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아닌 말고식으로 그냥 지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은 한 번 구설수에 오르면 다시는 그걸 안 하고 싶은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복지부동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생기지 마라. 네. 이런 거. 그냥 안 하면 욕은 안 먹는다. 하다가 뭘 괜히 욕 하려면 먹는다. 괜히 하면 괜히 하니까 이제 걸리니까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보도해야 된다. 뭔가를 비판할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제이 씨랑 같이 다른 신문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시민단체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단체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단체 아닌가요? 늘 좋은 언론을 만들기 위해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단체. 그런 단체가 믿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언론이 미래다. 민주언론 시민연합.